이번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는 취재진 동행을 두고 잡음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길에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배제를 고지한 건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과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비속어 논란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보도한 데 이어 미 행정부에 윤 대통령이 욕설했다고 전제하며 질문해 국익을 훼손했고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MBC 전용기 배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서도 MBC가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MBC 기자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후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기자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는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욕설을 감춰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치졸하게 복수를 하다니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이런 말할 배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쓴소리 할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먼저 되십시오. 자, 이 사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대통령의 아세안 플러스 G20 순방 성과를 사실상 국민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게 만들 정도로 사전에 덮어버린 일들이 MBC 기자들을 탑승 안 시키겠다. 그것도 출발 이틀 전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그냥 잘못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상식이 아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중에 CBS 기자와 채널A 기자를 한 사람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편이 검사여서 부른다? 따로 불러서 1시간씩 얘기하고 돌려보낸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더 문제는 그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를 가만 놔두는 측근이든 보좌진들은 난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은 거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공표할 때 아니 뭐 사적인 관계여서 사적인 얘기를 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무슨 뭐 하자는 얘기예요?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했던 기자단도 반성해야 한다고 봐요. 아니 아무리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기자단 풀단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전속 카메라맨들이 찍어서 보낸 영상을 전 국민이 공유한다? 아 그럼 기자단은 왜 가는 거예요? 왜? 그냥 서울에서 풀 받지. 상황을 좀 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그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분석하는 기계에 놨더니 이게 해독 불능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검사적 관점에서는 아 이거 법정에서 유죄 안 나오겠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누구 책임이 되냐면 MBC가 자막을 잘못 붙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국익이 손상됐다. 이게 저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MBC에 대한 취재를 다 제안을 해버린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국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 안에서 무슨 얘기가 됐든지 이런 이슈들을 다 잡아 삼켜버린 겁니다. MBC의 취재를 막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이다. 물론 전용기 내에서도 과거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기내 기자회담 뭐 이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만약에 하면 취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취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잉 해석이다 이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것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용기에 오르는 것은 언론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때부터가 취재 공간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가면서 민지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오는 길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방문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공간에 타지 못하겠다는 건 분명하게 취재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기계도 사실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안 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MBC 측에도 분명히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리는 얘기는 들린다. 이 얘기는 들려요. 뿐만 아니라 XX도 들리는 듯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MBC가 한 것은 미국의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붙였어요. 근데 이 갈로안에 미국의라는 것을 MBC가 넣으면 안 되죠. MBC 귀책 사유는 있는데 네. MBC는 잘못한 건데 문제는 그럼 MBC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니 MBC가 사과를 안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예컨대 같은 취재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취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MBC도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MBC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분명하게 이번에 입장이 밝힌 것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걸 제한했으면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보면은 취재는 자유롭게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MBC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보도의 자유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모두 다 잘못했느냐?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거, 그 사실을 갖다 공개한 것은 공익에 부합해요. 그걸 갖다 하는 방식이 굉장히 부적절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무슨 여기다가 언론 자유니 뭐 이런 얘기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다 파생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검찰 생활을 26년 하셔서 그런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지금 누군가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에 대한 정보를 흘리면은 당연히 기자든 흘리면은 딸려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 어른이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검찰 시절을 이해하도록 할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항상 외압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거든요. 라고 했을 때 슬슬 피의사실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던 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권력을 잡은 후까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곧장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취재에 응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언론 자유라는 건요, 그렇게 갖다가 붙일 일이 아닙니다. 뭐뭐 할 자유지, 뭐뭐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그 앞에다가 갖다 붙일 일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시기획 반환을 잠깐만 한 6개월 정도로 뒤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때 뭐 만들었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에 대해서. 매체들이 다 외국 보도하고 과장 보도하고 허위 보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제를 해야 된다. 그때 국힘에서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권력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잖아. 여당일 때는 언론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일 때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게 이게 국민의힘과 지금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과거의 언론 중립법과 관련된 얘기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여기 현재의 문제는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의 언론도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몰랐지? 뭐 화나지? 주로 이런 정말 지역 말단의 것들을 끌고 와서 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건 모르고 갈 때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넥타이냐 뭐 누구를 안았느냐 누구하고 포즈가 똑같냐 아니냐 이런 것만 알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언론 부분에 있어서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가난을 홍보 소재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여당은 도를 넘은 망언에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니 대통령 얘기가 나와야지 왜 영부인 얘기만 나오는 구조를 그것도 남이 시킨 게 아니고 풀기자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걸 내보내는가.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 아닌가 싶죠.